현재까지 K리그에서 최연소로 출전한 선수가 누구인 줄 아실까요? 양민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영준이라는 선수입니다. 2021년 K리그 5라운드에 17세 9개월 22일 나이로 수원FC 소속으로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준은 현재는 21살로 193cm 키에 몸무게 88kg, 포지션이 스트라이커로서 차세대 국가대표 스트라이커로 뽑힐 수 있는 유력한 선수입니다. 한국에 이런 스트라이커는 없었습니다. 키는 김신욱급인데 빠르면서 패스플레이도 곧잘합니다. 김신욱, 이동국, 최용수를 합친 듯한 선수입니다. 이영준은 자신의 인생 플랜을 빠르게 세워버렸습니다. 21살인데 군복무를 맞춰버렸어요. 김천 상무가 K리그에 속하면서 경험을 쌓는데도 무리가 없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린 것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영준이 축구 팬들에게 눈에 띄게 된 건 먼저 김은중 감독이 이끌었던 U20 월드컵 주전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강호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골을 넣었던 선수였죠. 16강에서도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 박지성을 연상케 하는 가슴 트래핑 후 발리슛으로 골을 만들고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영준 활약, 배준의 활약 덕분에 4강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준과 함께 교대할 수 있는 자원이 있었다면 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경기마다 팀을 위해서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성실함으로 임했다 보니까 방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영준은 제대 후에 수원FC 소속이었지만 곧바로 이적을 추진하면서 독일 무대로 진출할 뻔했는데 구단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갑자기 오피셜로 스위스 리그 그라스호퍼라는 팀으로 이적을 해버렸습니다. 우선 그라스호퍼라는 팀은 처음 들어봤던 팀이었고 과거에는 상위 레벨 팀이었지만 현재는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팀, 거기다 팀에는 스트라이커가 3명이나 있으면서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보니까 그의 이적을 살짝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1살인데 국가대표로서도 활약을 하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경기를 뛰어야 하는데 그게 불안했던 거죠. 현재 스위스 리그는 4경기째 진행 중인데 이영준이 소속된 이 팀은 꼴찌 상태로 무승입니다. 이영준은 워크퍼밋 문제 때문에도 아예 명단에도 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영준과 김민재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라스호퍼는 리그가 이미 시작되었고 미넨도 4일 후면 개막이거든요. 아무튼 이 경기로 인해서 현존 아시아 최고 센터백 대 한국의 미래 스트라이커의 맞대결인 거죠. 우선 저도 맞대결이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개막을 앞두고 한 경기 친선전이 있는 건 알았는데 그게 이영준 소속팀인 줄을 근무 태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바이에른 뮌헨 대 그라스호퍼의 경기가 있었는데 자, 전반전에는 두 선수 다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김민재, 이영주 모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프리시즌을 늦게 합류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려야 하는 선수 위주로 출전시켰습니다. 올리세가 먼저 멋진 골을 넣고 케인도 프리시즌 연속으로 계속 골을 넣으면서 전반 2대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라스호퍼는 후반전이 되어서 이영준을 출전을 시켰습니다. 중원에서 굉장한 거구 아시아인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플레이를 이어갔고 특히 공중볼 경합에 거의 대부분 성공하면서 볼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라스호퍼가 왜 이런 친선전을 치르는 건지 이해 안 될 정도로 일방적인 뮌헨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후반 60분 살짝 넘어서 출전하게 되면서 정말 한국 센터백 대 한국 스트라이커의 맞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민재가 손흥민과 맞대결에서는 실제로 맞붙는 장면을 보기 어려웠는데 이영준과는 매우 타이트하게 붙었습니다. 김민재의 피지컬 굉장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영준이 김민재보다 더 큽니다. 김민재는 이영준과 맞붙었을 때 클루셉스키를 상대했을 때보다는 뭔가 살살한 분위기로 공만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이영준도 아마 김민재와 붙은 게 영광이었겠죠. 이영준은 이 한 경기로 잉글랜드 전 국가대표 다이어, 프랑스 국가대표 우파메카노, 한국 국가대표 김민재까지 다 맞붙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실수 없이 오히려 뮌헨을 상대로도 찬스를 만들어주려는 플레이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팀이 뮌헨이 아니라 비슷한 레벨로 공격적이었다면 더 좋은 활약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반전에 딱 한 번 코너킥을 얻어낼 정도로 점유율도 거의 2대 8이었으니까요.
리그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스트라이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규성이 수술 후 회복이 안 되면서 아마도 올해까지 국가대표 발탁은 가능성이 없고, 또 많은 팬들이 조규성의 국가대표 발탁을 그리 원하지 않는 분위기죠. 주민규는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커 정도면 몰라도 의지해야 할 스트라이커는 아닌 듯 합니다. 스트라이커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재를 찾는 게 더 낫겠죠. 이영주는 월드컵 때가 되면 23살인데 23살 정도면 국가대표로 뛰는데 뭐 어린 나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클럽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면 월드컵에서도 충분히 뛸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오현규도 셀틱에서 주전에서 밀리자 자신이 뛸 수 있는 곳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거기다 오세훈도 있거든요. 오세훈은 갑자기 일본으로 떠나더니 일부 리그로 승격한 마치다 젤비아로 임대를 떠났고, 거기에 나상호도 같은 팀이 되면서 팀을 리그 선두로 올려놓는 1등 공신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J리그가 뒤집어졌죠. 거기다 장민규 센터백까지 이 정도면 마치다 젤비아는 한국 팀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아무튼 오세훈이 25살인데 황선홍 임시감독은 오세훈을 국가대표로 뽑기도 했거든요. 이영준과 비슷한 피지컬이라서 스트라이커 경쟁도 가능합니다. 이영준, 오세훈 투톱이면 한국도 유럽 축구와 맞먹는 장신팀 되는 건데요. 아무튼 젊은 선수들이 클럽에서 계속 경기를 뛰면서 경험을 쌓고 활약하는 것이 한국 축구를 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회와 홍 감독이 싫은 거지 한국 축구가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영준이 현재 소속팀으로 이적한 게 잘한 선택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위권 팀에서 주전 경쟁을 해야 한다니까 말이죠. 팀을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리고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으면서 빠른 시기에 유럽 5대 리그로 넘어오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소식도 좀 이어서 전해보겠습니다. 뮌헨은 이제 프리시즌 경기가 다 끝이 났고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볼프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로 리그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사실 진짜 실력을 가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프리시즌 때마다 베스트 라인업을 한 번도 가동한 적이 없고, 그나마 가장 강한 팀은 토트넘이었는데 양팀 모두 점검 차원이 더 컸다 보니까 베스트 라인업으로 붙지도 않았습니다. 우선 김민재는 거의 99% 주전으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이고, 뮌헨 플레이 자체가 매우 공격적으로 바뀌면서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적을 안 하는 듯 보이고요. 오른쪽 풀백 외에는 전력이 막강합니다. 이토 히로키에 이어서 스타니시치라는 신의 센터백마저도 부상이 되면서 개막 이후 몇 경기는 김민재, 우파메카노, 나이어가 맡게 될 것입니다. 콤파니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을 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듯하고, 뮬러는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경기를 주도하는 부분에서 지난 시즌 잘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흥미롭고 눈에 띄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현재 뮌헨이 달라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세트피스 골 아닐까요? 뮬러는 같은 패턴으로 세트피스 골을 2골이나 넣었습니다. 노이어 골키퍼도 시즌 첫 경기를 하기 전까지는 뮌헨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과정은 무실점과 승리 모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예상은 좀 달라 있는데, 독일 스카이 스포츠에서 5명의 패널이 리그를 전망했는데 마테우스만이 뮌헨이 우승할 거라고 했고, 나머지 4명은 레버쿠젠이 우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레버쿠젠은 지난 시즌 선수단을 유지한 채 추가적인 보강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확실한 건 뮌헨이 리그의 절대 강자로 군림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다면 좀 더 긴장하면서 응원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우승을 한다면 뮌헨 선수들과 팬들도 더욱 감격스럽겠죠. 볼프스부르크는 지난 시즌 12위 팀이고 뮌헨이 홈 원정 모두 승리를 했었습니다. 김민재가 버티는 만큼 무실점 승리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이영준 소식과 김민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